조선 정조 19년, 환상의 섬 제주는 지옥이었습니다. 겹쳐온 태풍과 기근, 조정에서 보낸 구휼립의 5척마저 수장되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기다릴 때 한 여인이 금기를 깨고 일어섭니다. 기생 출신의 천민, 그러나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된 여인.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던져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한 그녀. 왕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위대한 승부사, 김만덕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부족해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조가 즉위하기 전 영조 말년의 제주는 저주받은 땅과 같았습니다. 12살 만덕이 기억하는 고향의 냄새는 비릿한 바다내음이 아니라 도처에 널린 시신이 썩어가는 악취였습니다. 전염병은 소리 없이 찾아와 만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례로 아사das습니다. 만덕아,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가시처럼 어린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이에게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친척들은 아이를 외면했고 관가에서는 먹여 살릴 길이 없다며 만덕을 기녀 월중선에게 수양딸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곧 기생의 길로 들어섬을 의미했습니다. 월중선은 만덕의 영특함이 예술과 기예의 길에서 꼽히길 바랐습니다. 그녀의 가르침 아래 만덕은 검은 거줄을 퉁기는 법부터 화폭에 난초를 치고 실을 읊는 법까지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러나 만덕의 귀에 담기는 것은 우아한 검은 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병풍 넘어 술상 위에서 오가는 권력자들의 은밀하고도 날카로운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당시 제주의 관가연회는 육지 상단과 제주 관리들이 이권 사업을 논의하는 사실상의 비즈니스 현장이었습니다. 만덕은 술을 따르며 그들이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육지 무명값이 2배나 뛰었다면서요? 한양에선 포목이 부족해 난리라던데. 말도 마십시오. 대신 제주 전복은 귀한 대접을 받으니 배만 무사히 띄울 수 있다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의 아니겠습니까? 만덕의 머릿속에서는 이 정보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에 무명이 부족하다면 제주 말총을 팔아 쌀과 무명을 맞바꾸어 오면 어떨까? 그녀의 손은 검은 고채를 잡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거센 파도를 넘어 육지 포구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만덕은 단순히 물건값만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리들이 해녀들에게 전복을 얼마나 헐값에 강탈하는지, 중간 객주들이 어떻게 장부를 조작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지, 그 부패 한 수탈의 메커니즘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건 정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야. 만약 백성들이 한양의 시세를 알게 된다면? 그녀는 기생으로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관리들의 약점과 성향, 그리고 제주 상권의 아킬레스건을 장부 없이도 머릿속에 완벽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어 취객들이 비틀거릴 때 만덕의 눈은 오히려 새벽 이슬처럼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비단옷의 화려한 소매 속에 감춘 그녀의 손가락은 연주하는 신용을 하며 끊임없이 가상의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습니다. 꽃으로 태어나 바람에 지는 기생의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저들이 휘두르는 저 돈의 줄기를 내 손 안에 쥐고 말 것이다. 거울 앞의 만덕은 더 이상 분을 바르며 미소를 짓는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제주 전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상단의 깃벌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된 만덕은 제주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비단옷은 그녀에게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한 듯 제주 목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 본래 양인의 자식이었으나 가난으로 기적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 굴레를 벗고 떳떳한 양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관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생이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특히나 실력 있는 기생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관리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만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생으로 일하며 모은 모든 재물을 관가에 기부하고
자신의 조상이 본래 양인이었다는 증거들을 끈질기게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수개월의 법적 다툼과 회유 속에서 만덕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주 목사는 그녀의 기계를 높이사 기적에서 이름을 삭제해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거친 바다를 다스리는 상인으로 살 것입니다. 기생의 굴레를 벗어던진 만덕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제주의 가장 큰 포구, 건이포였습니다. 기적에서 이름을 지운 만덕이 제주 건이포 포구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 취급했습니다. 비단옷 대신 투각한 무명옷을 입고 기름진 머리 대신 수건을 질러맨 그녀의 손에는 검은 고체 대신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에 저기 만덕 객주라고 써붙인 꼴 좀 보라고. 기생 노릇하던 손으로 쌀 한 가만이나 들겠나? 포구 상인들의 비아냥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당시 제주의 상권은 육지 상단과 결탁한 객주 대감들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덕이 물건을 떼어오지 못하도록 도매상들을 압박했고 창고 하나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포구 구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낡은 초가를 빌려 거처이자 상점으로 삼았습니다. 만덕이 주목한 것은 권력저들이 무시하던 해녀들이었습니다. 당시 제주 해녀들은 목숨을 걸고 전복과 소라를 채취했지만 관리들의 수탈과 중간 상인들의 농간에 죗값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덕은 직접 바닷가로 나가 해녀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들, 저기 저 객주들에게 물건을 넘기지 마세요. 제가 저들보다 반푼이라도 더 쳐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육지에서 쌀과 무명을 가져오면 오직 제 객주에서만 물건을 바꿔가십시오. 해녀들은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기생 시절 모은 삼짓돈을 털어 약속한 값을 선불로 지급했습니다. 진심은 통했습니다. 제주 전역의 해녀들이 채취한 최상급 전복과 미역이 만덕의 창고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이 모이자 힘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육지 상인들이 질 좋은 전복을 구하기 위해 결국 만덕의 문을 두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덕의 객주 마당은 늘 육지에서 온 사공들과 보찜 장수들로 북적였습니다. 다른 객주들이 그들에게 숙박비를 받아 챙길 때 만덕은 오히려 따뜻한 국밥과 깨끗한 잠자리를 공짜로 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해프다고 비웃었지만 만덕이 노린 것은 은전 몇 푼이 아니라 그들의 입등에 실려오는 세상의 소식이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서는 지금 비단보다 무명이 귀하답니다. 가뭄 때문에 목화 농사가 다 망했거든요. 남도 쪽은 홍수가 심해 쌀 한 가마니가 금값이 될 판이라오. 장작불 앞에서 몸을 녹이던 사공들이 무심코 던진 말들은 만덕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수익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보를 조각 맞추듯 연결했습니다. 육지에 면포가 부족하다면 가시나 망건의 재료인 제주 말총의 수요가 폭등할 것이다. 지금 제주에서 말총을 헐값에 매입하여야 한다. 남들이 당장 눈앞에 전복 한 바구니에 매달릴 때 만덕은 먼 한양의 날씨와 육지의 농사 형편을 보고 배를 띄울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제주에 흔해서 천대받던 전복과 말총을 미리 매집해 두었다가 육지의 수요가 정점에 달했을 때 배를 띄워 수십 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육지의 쌀값이 떨어지는 수확기에는 전 재산을 털어 쌀을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제주의 거친 땅에서는 쌀 귀하기가 금보다 더했기 때문입니다. 만덕의 장사가 무서웠던 점은 단순히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나누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싸게 들여온 쌀을 제주 백성들에게 팔 때 남들처럼 폭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많이 팔아 큰 신뢰를 얻는다는 박리담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당장 손해보는 듯해도 백성들은 결국 만덕객주의 쌀이 가장 싸고 질 좋다는 것을 알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만덕인의 물건은 속이지 않는다는 이 강력한 신의는 훗날 대기근이 닥쳤을 때 백성들이 만덕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게 만드는 거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기존 객주 대감들은 사또와 관아 아전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뿌렸습니다. 만덕 객주가 전복을 독점하여 한양 진상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라는 허위 보고가 올라갔고
만덕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해로새와 창고새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육지로 향하던 만덕의 쌀배를 해적으로 위장한 사수들이 가로채려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만덕의 재산은 조금씩 깎여나갔고 거래처들은 압박을 이기지 못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건이포 포구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육지로 보낼 전복과 미역, 그리고 제주 백성들에게 풀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사온 쌀 수백 가마니가 창고에 가득 들어 찬 날이었습니다. 불이야! 비명과 함께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마른 나무 창고를 집어삼켰습니다. 누군가 미리 뿌려둔 기름 때문에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만덕이 피땀 흘려 일군 모든 것이 시커먼 연기로 변했습니다. 붉은 화염은 마치 만덕의 심장을 태우는 듯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이 바다를 가질 수 없다. 불길 너머로 어둠 속에 숨어 비웃는 경쟁 상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덕아,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자의 몸으로 이 바다를 다 가질 순 없다. 주제를 알고 다시 기생이나 하러 가거라. 그 비열한 조롱에 만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옷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창고는 태워도 내 머릿속의 정보와 내 가슴속의 신의는 태우지 못한다. 만덕은 불타는 창고를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길보다 더 뜨겁게 그리고 연기보다 더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장사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악독한 권력과 싸워 백상을 지키는 전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이 꺼진 다음 날 아침, 만덕은 숯검댕이 묻은 손으로 잿더미를 뒤져 반쯤 타버린 장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점원들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행수님 이라며 울먹였지만 만덕은 묵묵히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장부에는 그녀가 쌀을 외상으로 주기로 약속했던 가난한 백성들과 물건을 맡겼던 해녀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만덕은 남은 비단 조각들을 모아 몸을 정돈한 뒤 가장 먼저 자신에게 물건을 대주던 해녀 대장과 육지 선주들을 찾아갔습니다. 보시다시피 내 창고는 잿더미가 되었소. 하지만 내 머릿속의 장부와 여러분과의 약속은 타지 않았소. 지금 나에게 다시 한번 물건을 믿고 맡겨준다면 내 목숨을 걸고 가을 전복값에 2배로 쳐서 갚겠소. 평소 만덕이 보여준 정직한 거래를 기억하던 그들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만덕 행수라면 믿을 수 있지 라며 아무런 담보 없이 다시 전복과 미역을 내어주고 육지 선주들은 외상으로 배를 띄워준 것입니다. 만덕은 이렇게 외상으로 확보한 물건들을 들고 곧장 육지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생 시절 들었던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한양 양반들 사이에서 새로 유행하기 시작한 갓의 형태가 더 크고 화려해졌다는 소식이었죠. 그녀는 제주 전역의 말 목장을 돌며 버려지는 말총을 헐값에 싹쓸이했습니다. 화재 소식에 그녀를 비웃던 상인들은 망하더니 미쳐서 말털이나 줍고 다닌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만덕의 예상대로 한양에서 말총 수요가 폭발하자 그녀가 가져간 말총은 쌀 수천 가마니의 가치로 변했습니다. 이 한 번의 승부수로 만덕은 화재 이전보다 더 큰 자금을 마련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1794년 정조 18년, 제주의 하늘은 잔인했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유례 없는 가뭄은 땅을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놓았고 여름에 몰아친 세 차례의 초강력 태풍은 누렇게 익어가던 보리 이상마저 바다로 휩쓸고 갔습니다. 5년 연속 이어진 흉작 끝에 닥친 대재앙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길가에는 군호 집은 시신이 질비했고 부모는 자식을 안고 관가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제주 목소가 조정에 긴급 구유를 요청해 쌀 1만 1,000석을 실은 배 5척이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나 그 배들마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 수장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제주는 이제 거대한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덕의 객주 마당은 비명과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그녀를 따르던 해녀들도 짐을 나르던 장정들도 이제는 뼈만 남은 손을 내밀며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삶에 대한 의지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쌓인 은전과 굶주린 눈동자, 창고 안에는 만덕이 화재의 절망을 딛고 다시 일궈낸 눈부신 재화들이 가득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하얀 은전더미, 한양 대감들이 탐내던 최상급 말총, 그리고 비단결 얕은 무명천들. 이것들은 만덕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녀가 세상의 멸시를 견디며 쌓아 올린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 창고 문 밖에서는 살려주세요 행수님이라는 처절한 울부짖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탐욕스러운 다른 상인들은 이미 창고를 걸어 잠그고 쌀값을 20배로 올려 백성들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고 있었습니다. 행수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문을 열면 굶주린 군중들이 우리 객주를 통째로 집어삼킬 겁니다. 저들은 이제 이성을 잃은 침숭이나 다름없어요. 겁에 질린 점원들이 만덕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떨리는 손으로 창고 열쇠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뇌리에는 전염병으로 부모를 잃고 홀로 떨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영영 되돌릴 수 없다. 내가 기생의 굴레를 벗고 장사를 시작한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함이었지 죽어가는 사람 위에서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만덕은 창고에 쌓인 은전을 가마니에 담아 폭우로 보냈습니다. 제주 전역의 백성들을 먹이기에 자신의 전 재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자신이 살던 집과 아끼던 가구, 심지어 입고 있던 비단옷까지 내놓았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육지로 보내라. 그리고 쌀을 가져와라. 단 한 톨의 쌀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팔겠다. 그녀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뜨거웠고 그 결연함 앞에 점원들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덕은 이제 거상의 지위를 내려놓고 스스로 고난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제주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지는 거룩한 도박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쌀가마니를 가득 실은 세 척의 배가 모습을 드러내자 포구에 모인 수천 명의 백성은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관아의 포졸들이 몽둥이와 칼을 휘두르며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탐욕스러운 눈빛에 아전이 서 있었습니다. 멈춰라! 이 쌀은 제주 목사님의 명에 따라 전량 관아에서 몰수한다. 국가의 비상사태이니 모든 사유재산은 환국으로 귀속됨이 마땅하다. 아전의 외침에 백성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관아로 들어간 쌀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강탈이었습니다. 만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전과 포졸들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 쌀은 내가 내 전 재산을 팔아 죽어가는 내 이웃들을 살리려 가져온 것이오. 관아의 쌀이 바다에 가라앉았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어? 이제 와서 백성들의 생명줄을 가로채려 한단 말이오. 분노한 아전이 칼을 뽑아 만덕의 목줄기에 들이댔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살을 스쳤지만 만덕의 눈동자는 티끌만큼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죽이려거든 죽이시오. 하지만 내 몸을 넘기 전엔 이 쌀 한 톨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오. 보시오, 저기 굶주린 백성들의 눈을. 이 쌀을 뺏는 순간 당신들은 관아의 관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악귀가 될 것이오. 만덕의 일갈에 포구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만덕의 뒤에서 숨죽이고 있던 해녀들과 장정들이 하나둘 낫과 몽둥이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만덕 행수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 식량을 내놔라! 수천 명의 군중이 뿜어내는 살기에 압도당한 포졸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칼을 든 아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법보다 무서운 것은 굶주린 민초들의 분노였고 그 분노를 하나로 묶어낸 것은 바로 목숨을 내던진 만덕의 진심이었습니다. 결국 아전은 칼을 거두고 길을 터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처럼 쌀가마니가 풀렸습니다. 만덕은 직접 큰 솥을 걸고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첫 술을 뜬 노인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자 포구는 이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만덕이 우리를 살렸다! 만덕이가 제주를 구했다! 만덕은 며칠 밤낮을 자지 않고 직접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옷은 땀과 쌀가루로 범벅이 되었고 고왔던 손은 거칠어졌다. 하지만 굶주린 아리들의 입에 따뜻한 죽이 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환희를 느꼈습니다.
전 재산은 바닥이 났고 거상의 명성은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제주 사람들에게 만덕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제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바다를 건너 한양 땅 정조 임금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주 목사의 장계가 창덕궁 조정에 도착했을 때 정조 임금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5년의 기근, 침몰한 구역선, 그리고 절망뿐이던 섬에서 들려온 뜻밖의 비보. 한 천민 출신의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수천 명의 백성을 살려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기생 출신의 장사꾼이라니 어찌 사대부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단 말이냐? 정조는 감격했습니다. 왕은 즉시 만덕에 큰 상을 매리고 관직을 제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올라온 만덕의 대답은 조정 대신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상금도 비단도 필요 없사옵니다. 다만 평생의 소원인 임금님이 계신 한양 궁궐을 보고 12,000봉 금강산을 유람하게 해주옵소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제주는 살기 너무 힘든 곳이었습니다. 척박한 땅, 끊이지 않는 태풍, 그리고 가혹한 진상 압박 때문에 제주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육지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육지로 도망가자 섬을 지킬 장정과 세금을 낼 백성이 부족해졌습니다. 인조 7년 1629년 결국 인조 임금은 제주도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육지로 나가는 것을 금한다는 강력한 법을 선포합니다. 특히 여성은 인구를 재생산하는 핵심이었기에 더욱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제주 여성들은 평생 바다 너머 세상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육지에서 온 관리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제주에서 만난 아내나 딸을 데려가는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구에는 헤어지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순조 23년 1823년에 해제될 때까지 약 20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천한 여인이 어찌 국법을 어기고 육지로 나오려 한단 말입니까? 이는 기강을 흔드는 일입니다. 보수적인 신하들의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백성을 구한 의로운 기계에 어찌 남녀와 신분의 차별이 있겠는가? 법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지 죽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길을 열어라. 마침내 만덕은 제주 여인 최초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녀가 탄 배가 해남 포구에 닿았을 때 육지의 백성들은 제주에 살아있는 부처를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녀가 한양도성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백성들은 절을 올리며 환호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만덕은 궁궐에서 정조를 아련했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내의원 의녀반수라는 명예직을 내렸습니다. 이는 조선 여성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함 중 하나였습니다. 그대가 바친 쌀은 단순히 곡식이 아니라 백성의 목숨이었다. 과인은 그대의 공을 잊지 않겠노라. 정조의 치하를 뒤로하고 만덕은 곧장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금강산 유람은 꿈조차 꾸기 힘든 일이었으나 그녀는 집신을 고쳐 신고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비로봉 정상에 선 순간 만덕은 12,000봉우리가 빚어낸 장엄한 풍경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디찬 산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전염병에 부모를 잃었던 어린 소녀, 비단옷에 갇혀 웃음을 팔던 기생, 그리고 풍랑 속에서 쌀배를 기다리던 거상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넘은 것은 바다가 아니라 세상이 그어놓은 편견의 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원히 지지 않는 제주의 꽃, 만덕은 한양의 화려한 생활을 거절하고 다시 고향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여생을 검소하게 보내며 이웃들을 돌봤고 임종의 순간에도 남은 재산을 모두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 제주 포구에는 검은 고소리 대신 백성들의 곡소리가 파도보다 높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덕할망 편히 가십시오. 우리 가슴 속에 당신은 영원한 동백꽃입니다. 오늘날 제주 건이포 포구에 서면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는 만덕의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으나 가장 높은 뜻을 품었던 여인. 그녀의 삶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귀한 가치임을 증명하며 지금도 우리 곁에서 숨쉬고 있습니다.